보세요. 자, 이제 그 단원입니다. 타이틀이 함수예요. 딱 이름으로. 이게 살벌하지 않습니까? 2차 함수도 아니고, 뭐 1차 함수도 아니고, 막 3차 함수도 아니고, 그냥 타이틀이 그냥 함수야, 함수. 그냥, 이게, 오늘 할 얘기는 되게 쉬워서, 이게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단원을 배울 때, 뭔가 이렇게 공식이 좀 많이 존재하는 단원들 있거든.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뭐 공식이 있더라. 뭐 이런 단원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하다 보면 그냥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공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턴을 뭐 여러분들이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더라는 단어도 되게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은 하다 보면 되니까. 많이 풀다 보면 되는데 이쪽은 많이 풀어도 잘 안 돼. 대표적인 게 집합명제 함수야. 그쪽은 되게 어렵거든. 집합명제 함수는. 그 중에서 요겁니다. 오늘은 그냥 함수란 단어고요. 시작을 해볼게. 이제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잘 들어봐. 먼저 요 대응이라는 거를 먼저 배워야 돼. 대응.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막 정확히 약속이 돼 있다기보다는 이 대응 관계라는 거거든. 대응 관계. 그러니까 대응 또는 대응 관계. 대응 관계. 이런 게 좀 있는데 집합이거든요. 집합.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대응표라 그래서 이렇게 집합처럼 만들고 벤다이어그램을 길게 내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원소가 이렇게 1, 2, 3, 3개가 있고요. 여기에 원소가 뭐 4, 5, 6, 7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주면서 어떤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줘요. 대응의 이름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F라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 어릴 때 이렇게 배우지 않니? 요런 거를 배우지 않니? 네. 그래서 F라는 어떤 기계가 있다.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3이 나온다. 이런 모습으로. 1 넣었더니 저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3배 했을 수도 있고요. 2를 더했을 수도 있고요. 4배 한 다음에 1을 뺄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이 들어가서 누가 나왔다. 3 나왔다. 이거를 3이 없네? 3이 없네? 6으로 해. 6이 나왔다. 얘는 그러면은 요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읽어보재. F라는 대응에 의해서 1은 누구에 대응했다. 6에 대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1은 6에 대응했다. 야, 되게 쉬워. 이쪽은 문제가 어려운 거야. 개념은 심플해 되게. 1은 6에 대응했다. 그 다음에 2를 넣었더니 5가 나오더라. 2는 누구에 대응했다? 5에 대응했다. 딱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을 넣어봤어요. 3 넣어봤더니 3 넣었더니 7 나오더라. 얘는 그럼 3이 누구에 대응했다? 7에 대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3 넣었더니 7도 나오는데 동시에 4도 나온대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3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대응 관계라고 하겠대. 대응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X라는 집합이 F에 의해서 어떤 집합에 대응했다. Y 집합에 대응했다.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F라는 규칙을 거쳐서 Y로 대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1은 6에 대응했고 2는 5에 대응했고 3은 4와 7에 대응했다라고 말을 하겠대. 쉬워 어려워? 우선 쉽다 그지? 어렵지 않다. 쉽구나. 이런 거 대응관계,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기호로 써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저런 거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제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거야. 함수.
함수. 함수는 뭐냐? 함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좀 독특한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함수는 좀 독특한 대응이다.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함수가 되려면은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모든 원소가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이걸 정의역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죠? 정의역. 그러니까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대응입니다.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대응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집합에서 X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의 그렇지 이렇게 그 방향이 잡혀 있잖아. 그랬을 때 어떤 대응 관계에서 그 뭐뭐에서의 그 집합이 있죠. 그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역이라 불러. 그 다음에 뭐뭐로의 그 집합 있죠. 화살 받는 집합. 걔를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공역이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 알겠지?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을 할 거야. 얘네들 원소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집합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에서 쪽의 그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주고요. 뭐뭐로에서의 그 집합을 공역이라 불러줍니다. 근데 이게 대응이야 대응 관계. 집합과 집합의 페어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함수가 되려면은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시험이 거의 끝나갑니다. 죽겠어요 진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본 규칙입니다. 저 왼쪽 집합 있죠? X집합, 정의역. 그 집합의 이 모든 원소들이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1 대응에 참여했나 안 했나? 했지. 2는? 했어. 3은? 오케이, 다 했어. 다 해서 참여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원소들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 원소들. 화살을 다 쏴야 돼. 화살을 다 쏴야 되는데,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적어줄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각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하나씩 대응해 줘야 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대응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겠다고? 함수라고 부르겠대. 함수. 대응 중에서 이런저런 뭐 어떤 집합과 집합의 대응들 중에서 이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하고요.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그런 대응을 특별히 함수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저거 함수 되나요? 누구 때문에요? 3. 그렇죠. 3은 몇 개의 대응을 했습니다. 2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분다. 알겠죠? 바람둥이 그죠? 3은 둘 그죠? 저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쉬워 이게. 저런 거 대응표라고 하는데 이 대응표를 보고 함수를 판단 못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자 봐봐. 뾰로롱. 보통 정의역과 공역을 XY로 많이 쓰는 거지. 이건 집합의 이름일 뿐 너무 XY에 목숨 걸지 마세요. 방향 바뀝니다 막. 자 F라는 대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소가 1, 2, 3가 있고 여기 4, 5가 있습니다. 1이 4를 찍었습니다. 2가 5를 찍었습니다. 함수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모든 원소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꼬매기 때 이렇게 배웁니다. 어떤 이 있는데요. 1 넣었더니 누구 나와요? 4 나왔어요. 그죠? 2 넣었더니 누구 나와요? 5 나왔어요. 그죠? 3 넣었더니 누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된다고 합니다. 3이 솔로가 됐어. 시험 끝나서 신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3이 들어가는데 안 나오잖아, 그지? 이런 애들은 함수라고 하지 않겠대. 근데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하나 넣으면 하나만 나와야 돼. 두 개 나와도 되고 두 개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시우 넣어보자는 거야. 예. 시우 집어넣었다. 자, 밥이 나왔어. 괜찮네, 그지? 밥도 나오고 피자도 나와. 예. 어때? 함수 아니. 이런 함수 아니래. 그러니까 시우 넣었을 때 그 뭔가 하나만 나와야 돼. 밥이 나오거나 피자가 나오거나 빵이 나오거나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안 나와. 너무 좋겠다, 그지? 사라져버린 거지. 이런 것도 함수가 안 됩니다. 누구 알겠나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넣었을 때 몇 개씩 나와야 된다. 그렇지.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을 집어 넣었을 때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하나씩만 나올 수 있다면 함수라고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원소가 있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소리고요. 오늘 코페니까 코페트는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코페트는 코파치 너. 아니요. 빨리 갔다 와. 여기 이 오른쪽에 휴지랑 물티슈 있다. 저 손가락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거. 꼭 한 건데 저거. 예전에 예전에 학원에서도 이제 갑자기 코피가 나길래 너 코파지 애들이 안 팠대. 손가락 깎더니 여기 뭐가 이렇게 묻어있어. 그걸 판 거죠. 자, 요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이 4의 대응, 2가 4의 대응, 3이 5의 대응, 3이 이제 2가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지. 얘가 몇 개에 대응했다. 두 개에 대응하니까 함수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이번에는 F, G, H라는 어떤 대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적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요, 이 대응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F라는 대응, G라는 대응, H라는 대응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 원소가 또 1, 2, 3가 있고요. 여기에 4, 5, 6가 있습니다. 1이 5를 찍었습니다. 2가 5에 대응했고요. 3이 5에 대응했습니다. 함수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됩니다. 그죠? 이거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똑같은 애가 막 찍혔는데요. 이 받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대응에 참여하면 되고요. 몇 개씩 대응하면 된다고? 하나씩이니까 하나씩만 쏘면 돼. 화살을 하나씩만 쏘면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되게.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우선은 좀 들어보면서 갑시다. 기본 9-1번부터 방금 설명을 들었던 거 하나 풀어보고 천천히 이제 달려봅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해줄게. 이제 우선은 요거부터 봐라. 이제 기호인데 기호. 그러니까 그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을 거잖아 또.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 요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함수가 되진 않지만 그 F라는 함수가 있다. 근데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간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함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집합, 즉 Y로 대응하는 어떤 함수인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 아니 이런 건 수학 문제는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F라는 함수는 자 어떤 집합에서 X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그렇지 대응한다. 같은 뜻.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역. 이 화살을 받을 수 있는 집합의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 공역.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들어본 적 있나요? 치역? 네. 치역. 치역은 뭐냐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치역은 Y가 원소다라고 하는 거야. Y가 원소다. 근데 이제 Y는
fx다. 그리고 x는 집합 x의 원소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치역의 정의야. 치역의 정의.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집합 가지고 되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려줄게. 치역이라는 거는 정의가 저렇게 돼 있어. 치역의 정의. 근데 치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x집합에서 y로 집합으로 가는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더라. 저런 함수가 있다. 근데 원소가 여기에 뭐 1, 2, 3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4, 5, 6, 7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1이 4에 5에 대응을 했어. 2가 5에 대응을 했어. 3이 4에 대응을 해봤죠. 함수 맞지 이거? 그랬을 때 자 F라는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고요. 집합 X의 원소 3개가 다 대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1이 누구에 대응했다고? 그럼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야. F라는 함수의 대응에 의해서 1이 어디에 대응했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야. 니네가 많이 쓰던 표현이야. F라는 애는 1이 들어오면 누구로 바꿔준다. 그렇지, 바꿔준다. 이런 뜻인 거야. F라는 함수는 2가 들어오면 누구로 바꿔준다. 다. 5로 바꿔준다. 이렇게, 그치? 아, 오네. 바꿨잖아.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는 3이 들어오면 누구로 대응해준다.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는 거야. 많이 어색하지 않잖아. 많이 쓰던 표현이라서. 근데 만약에 이 집합의 정의역은 원소가 누구 있습니다? 1, 2, 3. 1, 2, 3이 정의역입니다. 자, 공역의 원소는 누가 있습니다? 4, 그렇죠. 4, 5, 6, 7이 있습니다. 자, 한번 치역 볼게요. 치역. 치역은 이게 정의래요. 원소가 누구다? Y. 근데 Y는 근데 뭐다? fx. x는 어느 집합의 원소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이거랑 이게 원소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누구 찍었습니다? 그럼 5가 원소고요. 또 누구 찍었습니다? 5가 원소고요. 또 누구 찍었습니다? 4. 그럼 원소가 누구랑 누굽니까? 3. 그렇죠. 저 함수의 치역은 그래서 4랑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공역의 원소들, 전체 공역의 원소 중에서 이렇게 화살 받은 애들 있지. 대응을 받은 애들. 얘네들을 가지고 집합 만들어 버리면 그 집합의 이름이 뭐라고? 치역. 알았지? 그게 치역인가요? 치역은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을 받은 애들 또는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하기도 해. 함수값들의 모임. 이 함수가 1이 5에 대응했어. 1의 함수값이 5인 거야. 다시 한번 2가 5에 대응했습니다. 2의 함수값이 5고요. 3이 4에 대응했습니다. 3의 함수값이 4인데요. 그런 함수값들을 모조리 모아놓은 새로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면은 별로 나중에 득될 게 없고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치역은 저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요런 게 하나 있어. 알고 있으면 좋아. 봐봐. 이 치역이라는 거는 이 치역들은 공역 안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지 않겠니? 맞지? 그래서 항상 치역은 이 공역에 무슨 집합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부분 집합이 된다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대응이 있습니다. 대응은 집합과 집합의 어떤 페어링이라 보시면 되고 이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들 어디인가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함수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우선 참여를 해야 돼요. 안 쏘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들은 화살을 다 쏴야 됩니다. 근데 몇 개씩 쏴야 돼요? 하나씩 쏴야 돼요. 2개 쏘는 애가 있어도 안 되고 3개 쏘는 애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함수인데 이 왼쪽 집합의 이름이 뭐라고?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 이 오른쪽 집합이 뭐라고? 공역. 얘가 정의역. 이름이 정의역. 이 친구의 이름이 공역. 근데 그 공역에 대해서 이런 함수값들, 그쵸? 얘네가 찍은
찍은 얘네들 있지 얘네들. 걔네들을 집합으로 만들어버린 거. 그거 집합의 이름이 뭐라고? 치역. 치역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치역은 절대 공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나요? 괜찮죠? 그죠? 할만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제 하나 풀어볼게. 그리고 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개념인데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자, 기본 9-1번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하래. 근데 집합 X의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공역의 원소가 4개가 있어. 자, 1번. 1번 보기. 자, X가 누구로 변신한다? 이걸로 변신하는데. 자,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이거 봐. 이 X가 정역의 원소일 거 아니야? X가 1로 대응한데 이 마이너스 1은 누구를 찍어둬야 돼? 0 찍을 때가 없어. 그럼 얘는 못 가는 거야. 공역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지. 그 1은 누구를 찍어? 얘는 찍을 때가 있지, 그지? 네 2는 누구를 찍어? 요건 괜찮은데 얘가 갈 곳이 함수가 아니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지, 그지? 왜냐면 공역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야. 원소가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거. 두 번째는 x가 누구에 대응한다? x 제곱에 대응한다. 또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은 누구에 대응을 할까요? 1에 대응합니다. 제곱 간 곳에 대응하라고 그랬죠. 1은 누구에 대응합니다? 1에 대응합니다. 2는 누구에 대응합니다? 이거 함수가 네 되겠네요. 그죠? 함수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는 어디에 대응하라고 그러고요? 짝수에 대응하라고 그러고요. 음수인 애들은 누구에 대응하라고 합니다? 홀수에 대응시켜달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우선 음수부터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누구에 대응을 시켜달래요? 음수 어디에 대응시켜달래? 자, 요렇게 가고 홀수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어요. 요거 0 이상인 애들. 0 이상인 애들. 얘는 어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짝수. 그러면 여기에 가고 요거겠지, 그지? 얘도 0 이상이니까 어디 대응을 해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건 함수가 안 됩니다. 그죠? 되지 않아요.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로 갑니다. 네 번째 보기는 x가 0 이상일 때는 누구를 찍어달래? 1을 찍어달래. x가 음수일 때는 x가 들어왔을 때 누구를 찍어달래? 0을 찍어달라는 거지. 자, 가보자고. 음수. 자, 음수야. 누구를 찍어? 함수 누구 찍으래? 0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자, 0 이상이는 얘네 둘은 어디를 찍어달래? 1 그렇지. 너는 1을 찍어라. 너는 1을 찍어라. 얘는 갈 곳이 없어요. 함수가 되지를 못해요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느낌 오셨나요? 아래 거 예제 여기다 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기본 9-2번에서 자, 주셔봐. 임의의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임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선은 숫자를 집어 넣는 게 우선이다. 아무거나 막 넣어볼 수 있다는 거거든 지금.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어떤 x랑 어떤 y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뜻인 거야. x, y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문제에서 fx-y는 y에다가 fx를 더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돼. 저런 게 만족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가 물어보는 거는요. f0 얼마인지 계산해보라 그러고 f-1도 한번 계산해보라 그러고 f2가 얼마인지를 다 구해보라고 합니다. 숫자 대입의 마법사가 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우리가 아는 정보가 이거고요. 얘네가 먼저 f0 얼마인지 물어봤죠? 나 같으면 이 x랑 y 둘 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0 둘 다 1 넣어봅시다.
둘 다 1을 한번 대입해보죠. 그럼 이제 이게 F 얼마가 되고 F 0이 되죠. 그쵸? 여기다 둘 다 1, 1. 그러니까 임의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 관계식은 얘네가 x랑 y에다가 아무거나 막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얘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f0를 구하고 싶고 f1이 마이너스 1인 걸 아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이 x랑 y에다가 똑같은 걸 넣는 게 좋죠. 그럼 f빵이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이걸 아니까 1, 1이 맞습니다. 그럼 f0는 여기 얼마 넣었다고? 1 넣었지. 그 다음 f 또 얼마가 된 거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근데 f1이 얼마나 그랬어? 그럼 얼마야 이거? 0. 오케이. 첫 번째다. f0는 빵.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이번에 요거 만들어 보자 이거. f-1 궁금하다. x랑 y에다가 얼마를 넣는 게 인간적으로 x 얼마 집어넣고 y 그렇죠. y 얼마 집어넣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저게 만들어지죠. 아는 정보 다 있죠 이제. 갈게요. 그래서 f 여기다가 0, 1 f-1 내가 원하는 거야 저게. 자 x에다 y에다 1 넣었어. x 0 넣었어 그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f0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이건 0이니까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1이구나. 둘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0고요. 얘는 1인 거 알아냈습니다. 자 f2 구하러 갑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x랑 y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f2를 구할 수 있을까요? 1 마이너스에 1이랑 마이너스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1 넣어보고요. y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죠? f2가 만들어집니다. y에 누구 넣고요? 마이너스 넣고요. x에 누구 넣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1 얼마인지 알고 있네요. 그죠? 게임 끝났습니다. 우와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게 그치?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엄청 나왔습니다. 오늘 내신에. 자 아래 거 깔끔하게 유제 9-5번 한번 해보시고 아니야 유제 9-3번 9-4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봐. 그 아래 거 쌤이 해줄게. 연장 새로 줄까? 연장 없네. 800원 빼고 참아.
두 개가 됐나요? 됐어?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면 도와줄게.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저 9-4번. 9-4 그거 한번 해볼게. 9-4번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9-4번부터 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 얼마 넣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라서 본인이 막 넣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유제 9-4번. 자, 이번에는 또 모든 실수라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건 내가 아무거나 막 넣어도 괜찮다는 소리야. 네. 근데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함정식도 배웠잖아. 그 수치대입법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막 넣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 f에다가 2-x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요런 애가 있는 거야. 얘가 항상 1을 만족한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f 얼마를 계산해봐라. f 5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자, 먼저 x에다 얼마 넣고 싶니? 1. 마이너스 2. 우선 마이너스 2 괜찮아 보이지 않아? 왜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먼저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이제 먼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게 앞에가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3 곱하기가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습니다. f 얼마? 0. 그지? 이게 1을 만족한다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낸 사실은 f0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하나 알아냈고 또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이제? 2. 마이너스 2분의 넣어볼까 우선? 요거 없애는 것도 한번 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대입하면은 요거 어떻게 되나 이거? 2분의 3이 되나?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습니다. 그럼 f 2분의 5가 만들어지나요? 얘는 사라지고요. 우와 너 1이구나 알게 되면서 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요거 두 개는 넣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알아낸 사실은 f 2분의 5는 뒤집어서 곱하니까 요것도 하나 알아냈네 그지?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x에 얼마 넣고 싶나요 이제? 2 넣어볼까요? 2? 근데 2를 왜 넣냐면요 우리가 이 f0가 얼마인 거 알아버렸어. 이걸 알아버렸지. 그러면 f0를 써먹으려면 우선 이 자리가 0 되면 좋지 않겠니? 네. 그래서 2를 넣어보는 거야. 2 넣는다 그러면 자 보세요. 4 f0 여기다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요. 2 들어갔으니까 5배의 f4가 되나요? 네. 맞죠? 얘가 1인 거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 거 아니겠니? 넘어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5배의 f4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로 가잖아요. 얼마인가요? 3분의 7인가요? 따라서 또 알아낸 사실은 f4가 얼마인 거 알아냈냐면 5분의 1을 곱해주니까 15분의 7인 걸 또 알아낸 거지. 얘도 알아낸 거지. 뭐 선생님만 정보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F5가 지금 궁금하잖아. F5. X에 얼마 넣을까 이제? F5를 어떻게 만들지? 첫 번째 거는 잘못된 거. 어디? 첫 번째 식에서 F1이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에요? F1이? 왜? 아니나?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 F5를 만들고 싶은 거지. F5.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얘를 5를 만들려면 X에다 얼마 넣는 게 좋냐? 3 넣으면 되겠지. 그럼 넣어볼게 우선 줘봐. 3 들어간다. 3 들어가 버리면은 자 저거 앞에가 5 곱하기 F-1 만들어지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가 3 들어갔습니다. 그럼 7인가요?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F5가 만들어지고 이게 맨날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얘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중이잖아. 그러니까 F 얼마만 알면 되겠다. 그치? F-1을 구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F-1을 구하려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5로 만들어 볼까? X에 얼마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자. 이제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였네 이거. X에 마3 들어간다. 자, 마3 들어갑니다.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은요. 마이너스 1 되고요. F 얼마가 만들어지고 5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5배의 F 얼마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괜찮아? 는 1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요거 두 개를 더 해보려봐. 이제 어차피 연립방 정식 느낌으로 이 F5를 구하면 되는 거라네. 그럼 어차피 이거 개수까지 이쁘게 맞춰져 있는데 이거 지금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퐁당 더해버리면 여기서 요 F-1은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야, 이 몇 배가 돼요? 6배죠? 6 F5가 만들어지고요. 자, 더했습니다.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F5는 6분의 2니까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네. 요거 두 개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뭘 넣어야 될지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넣어보는 게 중요해. 알았지? 아, 저 중2, 왜 벌써 이렇게 잠을 못 이루구나. 9-5번입니다. 아래 거 보시고요. 9-5번입니다. 자, 주치세요. 임의의 근데 두 양수란 말이죠. 이번에는 아무거나 막 넣지는 못하고요.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양수 xy는 막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네가 질문이 fxy는 fx 더하기 fy가 완벽하게 성립을 한다. 그랬을 때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f 얼마 구해봐라. f1 구해봐라. 문제가 나왔지? 자, 늦차고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래 얘가. 예. 그럼 니네 이거 x, y 얼마 집어넣을 거야? 1. 그렇지, 둘 다 1, 1이겠지, 그지? 둘 다 1, 1을 집어넣자 이겁니다. 네. 집어넣어보세요. 자, 이거 f 얼마가 되고? 네. f1 이거는 네. f1 이거는 그 이러면 되겠지 뭐. f1 넘기면 되잖아. 이야, 알았다. f1이 얼마이다? 0. 첫 번째다. 두 번째. 뭐 이상한 거 물어보지 이제. f x 3승이 그거랑 같은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읽을 수 있나요? 이 f라는 함수는 요 자리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나눠주면서 더하기로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요 자리가 f의 요 괄호 안의 자리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합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봐봐. 얘가 f 안에 요 x 3승이라는 애가 x 제곱에다가 x 한 개를 더 곱하면 되지 않겠어? 요게 3승이잖아. 근데 곱하기로 연결됐으니까요. 얘는 그러면 f한테 x 제곱 나눠주고 f한테 x 나눠주고 요렇게 뭐야, 그치? 두 개로 뭐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x제곱 또 보이지 이거? 이 x제곱이라는 게 x 곱하기 x잖아. 얘도 그럼 다시 두 개를 나누면서 이 앞에 친구를 fx 더하기 다시 fx로 나눌 수가 있고 뒤에 원래 있던 fx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네. 얘는 그러면 fx가 몇 개 있는 것이다? 3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2번 보기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증명 끝났고 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자,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어. fx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해봐. 자,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있었어요. f1이 얼마죠? 0.
영. 0이죠. 요걸 써먹어 볼까요? 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는데 초반에. 자, 이거 y를 좀 바꾸고 싶어. 저 y를 누구로 바꿀까? y 대신에 뭘 넣고 싶니? Z. y를 뭘로 바꾸고 싶어? X. 싫어. 각 대답이 나오기도 정답이 나오기도 해요. X 제곱분의 1. 아니에요. X 아닙니다. X분의 오 맞아요. 왜요? 1 만들. 그렇죠.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y가 되게 좋습니다. 그냥 잠깐 자아시오야 그냥 자. 그냥 자 그냥 그렇게 자꾸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그뭐 이렇게 사고 나서 죽는다 이러고 있니 그냥 자. 엄마한테 안 말할게. 아 이거 항상 배워서 뭐하니 자야지. 돌아가겠네 진짜. 자 y를 뭐로 바꾸냐고? X분의 1. 그렇지. 왜 바꾸는 거예요? 왜 이거 집어넣어요? 1만. 그렇죠. F1이 얼마인 걸 아니까 써먹고 자. 그치? 넣어봐. 여기다가 y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어봐. 이거 어떻게 돼? 그 F1 되는 거 이렇게. x는 아직 건들지 않았다고 지금. 플러스 f y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 X분의 플러스 여기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니? 근데 F1이 얼마인 걸 알아? 0. 이게 0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이거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넘겨주니까 f x분의 1은 누구랑 같다고? 마이너스 요거랑 같다는 뜻이네. 괜찮아? 그래서 그게 3번 보기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3번에서 이게 똑같은 걸 보여달라고 그랬는데요. 자, 기억 보기에서 1번 보기에서 F1이 얼마인 거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 y를 이걸로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